전번에 11월 5일 날에 일단 뭐 폭언하고 폭력으로 행해가지고 제가 경찰에 그 출입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용수 선생님이 여기 출입하지 않는 조건에 지금 일단 경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전에 다시 사무실에 와가지고 저에게 책상을 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학생들, 대학생들 앞에서 또 쌍욕을 하고 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에 강력히 출입 금지를 요청하고 했는데 오늘 이용수 선생님이 이 한 회관에서 좀 회청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아직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직 시작 안 아니, 했으니까. 예, 잠깐만. 아니 질문 좀. 아니 제가 얘기했으니까 전체적인 제가 퇴청 당할 사람이라서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그 전체적인 진행에 대해서 우리 저기 아니 지금 여기서 발언했으니까 나를 퇴청 시키나는데 내가 한마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방금 그 한인 현 회장 김정혁 씨께서 얘기한 거 들으셨죠? 자, 여기 변영수 의원도 그날 자리에 같이 있었고, 그래서 그날 제가 여기 와서 김정혁 회장을 만난 것은 제가 개인 보증서를 쓴 사피를 갖기 위해서 미리 통보를 하고 3시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2시 40분에 와서 그냥 나갔다 했습니다. 직원한테 분명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3시까지 하니까 좀 있어달라고. 그랬더니 2시 40분이니까 사진 웃고 제가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3시 40분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잠시 만나자마자 나 바빠서 어디 가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 진실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갔다가 왔는데 누가 왔느냐? 학생들 데리고 왔고 노영래 기자 데리고 왔고 노영래 아들 데리고 왔어요. 제가 상황 그대로 말씀드려요. 제가 한인 회장 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바쁘다고 자꾸 가야 한다고 해서 좀만 기다려. 5분만 더 시간을 달라.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20일까지 제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20일까지 그러면 내가 요구한 스테이트먼을 보내라. 그렇지 않냐. 법적으로 비슷하던 통보를 이미 미리 해놓고 제가 왔습니다. 근데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공청회 시작도 전에 저를 퇴청을 시키는 저 워닝 노티스를 받습니다. 근데 경찰이 저한테 와서 2사람이 왔습니다. 워닝 노티스를 주고가면서 장관님도 소홀한 것이 없다. 그러니 여기 출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워닝 노티스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했더니 노영래는 회장실 문 밖에서 카메라를 들고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김성혁 회장께서 이거 보세요. 또 지적질하고 있습니다. 예, 손가락으로. 예, 좋습니다. 그러면서 왜 손가락 삐리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문이 팍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을 보니까 노영래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무비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욕을 안 했어요. 왜 욕하니까 문 열리자마자 하지도 않아요.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 잠깐만요. 말을 만듭니다. 잠깐만요. 예? 그 진행 그러니까 과정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아니 이게 마지막 중요한 얘기니까 중요한 얘기니까 중요한 얘기.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분명히 변영수 여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또한 둘이서 얘기하다 보면 말이 또 저기하고 할까봐 일부러 앉아 계시라고 했는데 잠시 한 15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영래 기자가 대기하고 뭡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죠. 경찰한테 노티스 한 번만 더 받으면 저는 여기 올 수도 없는 그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것은 너무나 저 사람의 나쁜 저기서 본인 스스로가 저 이용수 회장님 잠깐만 기다려요. 네. 지금 나온 거는 내가 아직 안 봤어요. 잠깐만요. 잠깐요. 저기 네, 끝나고 저기- 내가 아니 근데 누가 진행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 오늘 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폴리스 오늘 여기 그 폴리스 가져왔습니다. 전체 이렇게. 회의를 질문 전체 좀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진행하는 데 그러니까 있어서 하기 상세한 전에 설명을 질문 좀 자 이거 진행하는 보시죠. 제가 그날 그런 말씀드려서 거지에서 그 위험사항 초상권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누가 질문인지 아십니까? 잠시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질문 들어 이제 그 질문 지금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나중에 받겠습니다. 받겠는데 자, 시작하기 전에 아직 나만 안 끝났는데요. 대해서 설명을 자 먼저 잠시 드리겠습니다. 2분만 시간 줄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자, 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예? 제가 퇴창당할까봐 지금 얘기하는데 예, 제가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2분만 잠깐만요. 주십시오. 네, 잠깐만요. 예. 언론협회 주최 그 한인문화회관 그 소유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저 이용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 시작 단계에서 김성혁 회장님이 참석 그 권한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셔서 저희 쪽의 입장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는, 이 공청회는 저희 언론협회에서 주최하고 주관해서 진행하는 행사에 한인회와 여러 단체, 관계자분들이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김성혁 한인 회장님께 이번 토론회는 좀 양쪽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공개적으로 이런 그 기회가 좀 됐으면 어떨까라고 저희 협회에서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그런 소란이나 이런 것들이 자제되는 범위 안에서 기존에 지금 그 경찰에 돼 있는 여러 가지들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주최되는 이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좀 유예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 자 그러면 예, 그럼 알겠습니다. 예, 김성혁 회장님이 좀 전에 문제 제기하셨던 걸 철회를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바로 자 사회자 됐습니다. 저 이렇게 해주셨고요. 일단은 저희 협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될 수 있게 좀 참석하신 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다려봐요. 지금 오늘 토론회는요, 기존에 어떻게 돼 있다든지 뭐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문제를 논하고 결정짓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 저희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깨끗하게 백지 상태에서 과연 지금 우리가 구입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한인문화회관을 소유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들이 가장 교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일지 또 이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면 좋을지 그런 문제에 한해서만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안들은 다른 자리에서 달리 기회가 있을 때 진행을 해주셨으면 질문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하기 전에 얘기 좀 먼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저희가 이 진행상 뭐 마이크도 없고 잠깐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서서 진행을 하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자 우선 저희가 사회를 보면서 저희들이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말씀하시는 분들께 저희 협회원들이 또 질문도 드리고 할 텐데 하기 전에 우선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관련된 겁니다. 예, 회의 진행에 관련된 겁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그 현재 신문협회 주관으로 지금 이걸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우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저한테 약간 편협한 그런 생각을 갖고 신문에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자로서는 좀 부적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이신 분이 그 신문협회에서 다른 좀 객관적이신 분이 사회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원래 이런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아젠다를 배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진행할 때 그 어떤 뭐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죠. 지금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바로 직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뭐 토론회가 무슨 뭐 국회에서 의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저희들끼리 한번 이런 지혜를 모아보자. 뭐 이런 자리로 마련된 자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사회자가 굉장히 불만이신 모양인데 그건 저희 협회에서 주최 주관을 하는 거고 협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일단은 그 진행을 좀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제 그 한인 문화회관 소유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잠깐요. 제가 아까 김성혁 회장이 우리가 회의를 진행 전입니다. 거기서 임의로 지금 협회 회장이 그것을 승낙을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직 않거든요. 마저 얘기를 그 부분은 지금 해주고 그 다음에 네.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김성혁 회장님이 그 부분을 다 지금 자,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이 하셨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토리스 이겁니다. 워닝 내세요. 이 회장님 그 문제는 잠깐 기다려요. 부분이 내가 좀- 여기 추방당할까봐 그래요. 추방 안 나기로 지금 잠깐 이렇게 기다려요.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아니, 좀 안 그래서 하세요. 안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바로 지금 조금난 감사가 이런 편파적인 사회를 볼 것 같아서 미리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면 되잖아요. 자, 토리스 그럼 아니 쥐사회가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면 외부에 되는 거지. 녹취를 하지 말라는 컨피덴셜했습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 회장님 됐습니다. 좀 저 앉아 그다음에 계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 저기 서류 받으러 왔다가 바로 노영미한테 초상권 침해라는 사진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제가 욕 안 했습니다. 여기 증인 이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문 꽉 열면서 노영미 이 저기 가지고 있으면 자, 회장님. 찍었습니다. 자, 저희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상으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셨고요. 한인문화회관을 어떤 식으로 소유 구조를 가져가는 게 교민들의 전체적인 뜻에 가장 부합하고 가장 합리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신 좀 자유롭게 한번 의견 예, 대신을 그 의견을 하기 전에요. 자리가 지금 제 자리가 여기입니까? 어디 다른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얘기해요. 그냥 편하신 데 앉아 계십시오. 편한 자리 있습니까? 자,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기 회의 문제를 진행에 대한 드렸으니까, 부분에 예.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저기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통 이제 포럼이나 이런 걸 주최하실 때 신문협회에서 주최할 때 원래 그 제목하고 시작하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한 부분을 기조 그 연습합니다.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면 회의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아니 제 얘기를 마저 예. 들어보세요. 그래서 주최 됐습니다. 측에서 더 이상 그 사회자님이 문제는 하지 말아 사회자님이 주세요. 아까 그 소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젠다가 나왔을 때는 그거에 따른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각 교민들한테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이상입니다. 예. 정리한 문제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언론사협회에서 주관을 한다 하니 여기에는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이 BOD 위원들 간에 한인 회장을 포함해서 내부 문건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거는 공식 회의록이 아닙니다. 녹취 형식의 도중에 토의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대대적으로 교민 대광고를 보면서 교민 분열을 이렇게 이뤄가면서 이 자리에까지 이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우리도 이럴 줄 알았으면 보도 자료를 바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언론사에서 이 회의를 주관하는 주 목적이 진실을 파헤치고 정말 우리가 발전적인 앞으로의 방향이 무엇인가 거기서 생각에 저는 공정한 여기에 평가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흐르는 데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 문건의 외부 유출입니다. 유출을 갖다 교민에게 대대적으로 시간 다 됐습니다. 명예훼손을 시키면서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까지 한다는데 너무나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알겠습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교민 분란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고 거기서 인내를 가지고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이 나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료는 한인회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저 회의 진행 발언은 한 분만 딱 더 듣고. 바쁘신데 또 이렇게 교민사회를 위해서 언론협회 두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오늘 한인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이장 도와주는 거 없잖아요, 정말. 처음부터 이게 다 찍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나셔서 어떤 발언하셔도 다 보고 있습니다. 판단을 객관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우리 박성훈 씨가 이걸 갖다 이걸 얘기하셨는데 이걸 주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도 역시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구나. 그래 굳이 그렇게 다 평가하고 있으니까 사람마다 잘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이 가봐보니까 이제 뭐 BOD가 합법적인 이야기는 떠나서 우리 교민사회에서 일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한인 회장님하고 양측에 딱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씩 이렇게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체적인 거라든가 어떤 거라도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이렇게 딱 잘라서 그 시간 내에 한번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 한번 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의할 걸 하고 요건 설마 요건 안 하시겠지만 그냥 어떤 것도 본인이 발표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시간은 1초도 어기시면 안 되고 이런 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야 그래 자꾸 중간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하여튼 양쪽에서 10분씩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런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회의 진행이 좀 미숙한 점이 있는데 지적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한일회 간 소유 문제라 하면 기존의 여러 가지 흐름들로 해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한인회에다가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BOD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한인회와 분리된 소유 형태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일단은 큰 두 가지 줄기로 요약이 되는데요. 양측에서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린 건 이것도 양쪽을 편을 갈라놓고 누가 더 센지 하는 이런 자리를 하는 건 아니라서 혹시라도 양쪽의 의견을 대표분이 정해지셨으면 좋고 아니면 자유롭게라도 일단은 먼저 제가 순서를 먼저 이쪽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그 한인회관에서 소유가 좀 분리돼야 된다라는 쪽에 대표 의견 개진을 한 3분만 좀 요약해서 가장 그 중요한 논거가 뭔지 그 부분
한인회관 소유가 분리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예, 분리 사실은 저는 뭐 직접에 앉아 자세히 모르는 사람도 속속이지만은 우리 회의의 뭐 회장님들이 그냥 그 대표자들이 나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간단하나마 기상에 발표된 것으로서 거의 내용은 노출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회자도 지금 소유권 얘기를 했는데 소유권이라는 그 문구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번에 BOT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모순이 있고 BOT가 법적 용어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들이 지금 가지고 BOT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위선 수정이 돼야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화회관과 한인회관과는 근본적으로 건물은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용도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개념도 달라요. 그래서 한인회관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한인회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화회관이지.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건물이고 한인회관이라고 해도 사유건물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한인회관으로 서서 된다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가 안 돼요. 지금 한인회장이 여기에 거의 한인회관 하변 했는데 이 자체는 회장 자체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해결 문제는 지금 전번에 회의도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도네이션을 해온 사람은 그 문화회관 기금으로 서서 투자를 한 거. 예를 든다면 가령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내는 데에 투자를 해가지고 했다면 이 건물은 여기에 기금을 낸 사람들의 소유예요. 그렇다면 여기 전번에 저희 회칙인데 그걸 보게 되면 회원은 당연히 여기에 기금을 낸 사람들이 회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분명히 된다면 이건 간단해요. 그 회원들의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임원제를 이거 법원체가 아닙니까? 임원을 선출을 해서 그 임원들로 하여금 회의에 총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유라는 얘기는 이거는 돈을 낸 사람, 다시 말해서 교민들의 소유지 한인회관이 소유라느냐 지금 현재의 조직위원이 소유라는 자체의 문구 자체가 모순이에요. 예. 예, 옳습니다. 저 박선창입니다. 제가 좀 받아주겠습니다. 이제 저 의사 진행 발언이나 이런 지금 그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런 얘기를 그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어보자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두 줄기에서 양쪽의 그 흐름을 이끌고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야 토론이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회관 소유라는 문제, 소유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등기부상의 실제 소유권자가 되겠죠. 이게 한인회와는 달라야 된다,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3분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한인문화회관이 해동된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민 어르신께서요. 한인문화회관을 가지고 세방살 때보다도 더 분란이 일으킨 이 교민사회는 차라리 그때가 그립습니다. 한인문화회관을 두고 BOD가 했던 것도 저희는
BOD 위원으로 교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장소에서 선출이 돼가지고 그 책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도중에 웬일인지 그거는 무효다. 한인에 흡수돼야 된다. 이런 지구가 갔을 때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뉴질랜드 교민사회에 이런 모함과 음해가 난무하는 이런 것을 한인 회장이 앞장서서 교민제 이런 내부 문건을 불법적으로 유출해가면서 이러한 행태가 있었다는 것은 교민사회를 이제는 저는 20년간의 교민사회 봉사를 오늘부로 마지막으로 하고 떠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론사에서 그나마 중립적인 위치에서 한다고 하기에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만약 한인회에서 그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인회장이 미친식하고 정기총회에서 140명이 모여있다고 거기서 선언을 하고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들이 원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18명 밖에 교민 자격이 없고 나머지 122명은 자격도 없는 자들이라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그런 자들은 수건을 받으러 와서 한 나무랭이들이다. 어떻게 이런 행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한인회장 말씀하십시오. 나는 뉴질랜드 교민사회에 정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나라에서 위상 있는 교민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한 한인회장부터 이런 행태는 두 번 다시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다시 물려져서 후세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또 반복된다면 우리 교민사회에 앞남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한인회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공보성 있는 한인회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사적인 개인 감정을 여기에 개입시켜서 그 내부 문건은 그것마저 교민제 전면 광고에 한인회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전면 광고에 대해서 이러한 명예훼손을 시킨 데 대한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BOD 위원들은 각자의 서명을 받아서 이에 대한 의당한 조치를 5일간의 기간을 둬가지고 여기에 교민 대사과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수건 하나 타러 와서 이 거지 행세를 받은 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흥분하고 있습니다. 수건 하나 타러 왔다는 그 내용은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 전부 다를 모독한 거야.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도 소송을 할 겁니다. 그건. 공청회에서 발언은 사회자를 좀 통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한인회의 한인문화회관의 소유권을 한인회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라는 쪽에 의견을 드려보는 자리였습니다. 혹시 한인회에서 한인회 쪽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이 회관 소유 문제가 한인회로부터 분리될 필요나 이유가 없다라는 쪽에 회장님 직접 하시겠어요? 오늘 다른 분이 네, 사실 앞에 나가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앞에 나가서 뭐 약간 보이신 듯한 예. 시간 좀 정해 주시고요. 저도 시간 그만큼만. 안녕하십니까. 근래 한인회와 한인문화회관 BOD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BOD 탄생 과정에 저도 일조를 하였기에 교민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교민들의 따끔한 질책을 받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 정기총회 날에 상정했던 BOD에 관한 것은 정관이 기준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로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에 앞으로 한인문화회관 관리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해
교민들의 뜻을 물어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1월 29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은지 의혹을 눈길을 보내는 분들이나 갑작스럽 BOD라는 이름을 낯설어하는 분들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이미 정관을 검토해서 법률가의 조언을 통해 BOD는 무효화 선언되었으므로 BOD는 없는 조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유령 조직인 BOD 조직과의 대화는 있을 수 없으며 만약 개인 자료로는 괜찮지만 BOD 위원이라는 이름을 앞세운다면 저는 그분들과의 대화를 나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교민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쉬쉬하며 한인회 운영을 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교민사회의 건강한 미래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있는 그들의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왜 BOD를 처음에는 제가 인정해가지고 함께 하였으나 저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BOD 탄생에 동조했고 함께 했습니다. 이 점 교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한인회관은 훗날 나쁜 한인회장이 함부로 팔아버릴 수 있다는 주장에 동조해 BOD 탄생에 함께 했으나 나누어드린 자료처럼 지난 7월 24일 한인회의 상위기관으로 BOD가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그때부터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한인회 재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한인회 재정은 열악합니다. 직원 2명의 월급을 포함해 운영비 등은 턱없이 부족하며 매달 제가 개인 비용을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인회 운영 경비에 대한 것은 한인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교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한인회관 대납금에 대한 고양 내용입니다. 저는 총 42만 3천 달러를 지난 3월 25일, 26일 오후 적금을 깨서 1분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인회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인회와 별도로 단체가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것보다 한인회 조직 속에서 한인회관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인회와 별도로 BOT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긍정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며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쁘게 빨리 일사천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민들의 생각과 전문가 조언에 따라 천천히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말씀이 있으셨고요. 방청객들도 다 느끼시고 저희 쪽에서도 다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이런 자리를 저희들이 대신해서 과연 양측의 논리나 제기하는 문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양측 논리의 어떤 문제점들이 뭘지 혹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해내고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자리입니다. 그간 한인회와 이렇게 이 내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잡음들을 이 자리에서 정리하고 뭐 저희가 듣고 편을 가르고 누가 더 우세한지를 나누고 이런 자리는 이런 자리로 저희가 모여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질문을 하고 해서 이 소유 문제를 지금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가지들이 생겼지만 결국은 한인문화회관을 한인의 소유로 할 거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할 거냐 이런 문제점들인데 논리적으로 한인회가 소유를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좀 예, 사회자 얘기가 너무 깁니다. 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에 에 한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BOD, BOT, 뭐 한인회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꺼내는 건 저희 토론에서는 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발언권 주십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전임 BOD 의장 이형수입니다. 방금 한인 회장이셨습니다. 자, BOD는 사생하다. BOD는 탄생되어야 탄생될 수 있는 조직이었다라고 지금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인 회장, 전임 한인 회장, 전임 한인 수석 회장, 전 한인 회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관 13조는 왜 만들었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대답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의 이 자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 한인 문화회관을 지키는 좋은 아마 이종표가 그 이유는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인회 정관을 수석 부회장을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제가 한인회와 교민과 BOD 위원을 우리의 부부로 생각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인회는 아버지요, 교민은 어머니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BOD 위원들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실 행위가 없을 때 그 자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적으로 부부가 행위가 있었기에 바로 자식이 생산됩니다. 자, 그럼 바꿔서 한인회와 교민 간에 저희 BOD 위원들을 뽑았습니다. 자, 거기는 바로 그 사이에서 잉태된 BOD 위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러면 부부가 사실 행위에서 자식을 낳고 나니까 죽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거는 죽었으니 갖다 묻자 하겠지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묻을 겁니까? 저희 갖다 묻을 거예요? 한인회장 얘기해 보시죠. 묻을 겁니까? 살아있어요. 살인이에요. 자, 팔병신 조금 눈 삐뚤었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낳았으면 내 자식이 아무리 물론 정관에서 자, 총회에서 인원이 좀 충격이 덜겠다고 합시다. 그 자리에는 18명이 빠지기 이전에 140명이 와 있었고 저도 그날 저기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저 한 사람도 거기에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어요. 왜? 한인회 아주 다니질 않으니까 그 속에서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몇 분 남았죠? 30초 남았습니다. 예. 왜 1분 안 됩니까? 예. 그래서 바로 저기는 지금 제가 그 다음에 왜 분리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얘기하겠지만요. 반드시 이거는 한인회와 교민 간에 태어난 사실입니다. 그 정관이 또는 총회의 의결 종수가 부족하다,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식으로 얘기하면 병신자 자식이 낳았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상. 잠깐 다시 아까 소유권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시방 사회자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문화회관이 발족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오클랜드에 왔을 적에 여기 시방 유시정 회장이 당시에 양부 회장이 한인회에 원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누구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한인회관인 당신네 사유재산이니까 당신네 돈으로 짓고 문화회관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후원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철 회장 당시에 문화회관이 급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유권 문제가 한인회로 되느냐면 한인회관으로 된다고 하게 되면 보조 못 받아요.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현재 소유권 문제가 나온다면 근본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지금
BOT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임원이죠. 이 임원님에서 됐다면은 지금 현재의 여기의 기금을 연수된 사람들에게 회원증을 발부를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회원 조직을 해가지고 그 회원에서 이 회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김사님 그 아까도 또 말씀하셨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한인회관은 한인회관 기금을 낸 사람들의 소유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당연히 집합체에서 어디까지 된다. 기금이니까 이것이 재산권이 형성이 안 되고 한인의 회비가 재가지고 써둔 거라면 모르지만 그 기금이 재산권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